오늘 낮에 다시 덥다고 하는데 아침 고향의 기온은 맑고 쾌청하고 선선합니다. 그동안 더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늘도 점점 높아만 가는 것 같지요? 지금 고향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삼성 원흥지구의 전경입니다. 네,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방송, 친목질하지 않는 방송, 김용민 TV. 오늘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문들은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살펴볼까요?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매관 매직 의혹. 네,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측이 전직 검사 김상민 씨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서희건설 회장의 고가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에 이어서 세 번째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아니죠. 최재형 목사의 디올백까지 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네 번째 정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매관 매직 차원에서 보면은 최재형 목사는 얻은 게 없으니 아닐 수도 있겠네요. 자, 특검은 이 그림이 총선 공천이나 공직 임명의 대가였는지 집중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김건희가 현역 의원에게 전화해서 불출마를 종용하며 장관직이나 공기업 사장직을 보장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상황이지요. 김상민 전 검사는 이후에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돼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국정원 법률특보에 임명돼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테러, 작년 1월 2일에 있었죠. 그때 이 사건을 테러가 아니게 축소했다는 그런 지금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김건희 측은 위작이 많아서 이우환 작품은 사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지만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품 감정서까지 확보해 신빙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옮기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서 증거인멸 시도 여부까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서울구치소에 이어서 수원구치소도 전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원구치소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감되어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이 자신을 불러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을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말하라 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허위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무부는 교도관들의 복무 규정 위반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 조사에서는 윤석열의 출장 헤어 스타일링 등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일부 부적절한 사실이 드러났고,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이 사람이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한테 휴대전화를 건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는 이번 조사 역시 감찰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즉각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금융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맡고 있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4개 기관으로 나누겠다는 방침인데요. 새로 신설되는 재정경제부가 정책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감독을, 그리고 신설되는 금융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를 전담합니다. 취지는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현장에서는 금융사들이 4개 기관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관치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2002년 카드 사태 당시에도 감독 체계가 쪼개져서 위기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샀다, 이렇게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면 독립성 훼손, 관치 강화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임상 실습 기간이 대학마다 최대 6개월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최근 정원 증원이 크게 이루어진 지방국립대 의대의 실습 기간이 정원 변동이 없었던 서울 주요 대학 의대보다 짧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최대 78주, 연세대는 60주 등 비교적 긴 실습을 배정한 반면 경북대, 충북대 등 지방국립대는 대부분
52주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는 2사 2호학번 의대생이 동시에 본과에 진입하면서 더블링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두 학번이 몰려서 실습하면 교육은 수박 겉핥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이런 부실 교육이 전공의 과정까지 이어져서 지역별 의료 격차를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은 병상수 부족, 환자 분산 문제로 지방의대의 실습 질이 이미 떨어지고 있다면서 최소한 2028년까지는 장기적인 실습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합니다. 피해액을 기본 5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의적 허위 보도는 최대 15배에서 20배까지 물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언론사뿐 아니라 유튜브, SNS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서 보도뿐 아니라 인용, 확산 행위도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정보도 청구 사실과 하급심 판결 내용까지 기사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허위인지 또 배상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이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사단법인 평화나무도 언론을 보유하고 있죠.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경 쓰고 좀 더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무조건 막아요?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하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손을 맞잡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6년 만에 정상회담에서 북중 우호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저중 양국 인민의 그 친선의 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됐습니다. 面对变乱交织的国际形势，中方愿同朝方加强战略沟通，密切交往合作。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을 향해 통상 협력을 심화시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시 주석은 계속해서 북한과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하면서 타이완 등 중국의 핵심 이익 문제에서 중국을 확고히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통신에 사용되는 특수 광섬유, 미국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만든 특수 광섬유 제품에 최고 78.2%의 고율 관세를 2028년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무역 경로를 우회하는 방식 등으로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해 중국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서방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대규모 열병식을 과시하자마자 내려진 결정입니다. 지난 3월 7일 당시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거부한 채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변호인을 접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접견은 변호인을 바꿔가며 오후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의 접견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되는데 이를 한참 넘겨 약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이날은 오후에 직위원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준 상태였습니다. 구속 취소 소식이 들리자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접견실에서 머물며 변호인과 함께 석방을 기다린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적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 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지난 월요일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특검은 8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한 총재 측에 통보했는데 출석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재는 심장 관련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 문제를 앞세워 조사를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최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관과 범위를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내란 특검과 관련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재판에 대해선 신청이 들어온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중계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